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최근 전 중공 총리 이극강 사망과 관련된 여러 소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극강 전 총리의 죽음에는 꾸준히 많은 의문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가 상해에서 갑자기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부터 당국이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까지 모든 정황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극강 전 총리의 부인 정옥 여사가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중국 공산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극강 전 총리의 사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움직임은 많은 분석가들로부터 중남해 권력투쟁의 중대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공 블로거 노등의 전언에 따르면 이 진정서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정옥 여사는 편지에서 이극강 전 총리가 평생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온 힘을 다했음에도 결국 상해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이극강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된 각종 소문이 너무나도 많아 정옥 여사는 그의 아내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고 당국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극강 전 총리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옥 여사는 또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확대회의에서 다수의 원로 간부들이 이극강 전 총리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간부들로 구성된 소조를 공안부에 파견했으며 관련 지도부가 이극강 전 총리가 피해를 당한 전 과정을 직접 지휘 보고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암살 작전팀 내부에서 직접 범행의 세부 내용을 폭로한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옥 여사 본인은 이러한 소문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당국이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의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정옥 여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극강 전 총리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불길한 예감을 아내에게 털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정옥 여사에게 자신이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주변 수행 인력들이 잦은 교체를 겪었고 새롭게 배치된 인물들은 모두 낯선 얼굴들이며 태도도 매우 냉담해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중공 고위 간부들의 측근 수행원은 대체로 매우 고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극강 전 총리처럼 서열이 높은 인물 주변의 인력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한 뒤부터 수행 인력이 계속 교체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극강 전 총리가 상해로 시차를 떠나기 직전 습근평이 유난히 그에게 따뜻하게 대했다는 점입니다. 습근평은 직접 이극강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해의 경제 회복 상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조사 후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극강 전 총리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매우 수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지시에 따라 상해로 향했다고 합니다. 정옥 여사는 원래 남편과 동행하고 싶어 했으나 이극강 전 총리가 이번은 시찰 일정이니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해 결국 동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극강 전 총리는 그로부터 불과 하루 만에 갑자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극강 전 총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방식을 두고 정옥 여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덮이는 일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옥 여사는 특별 조사팀 구성을 촉구하며 특히 이 조사팀은 군 주도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반드시 전 중국 국민 앞에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이극강 전 총리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끝으로 정옥 여사는 이극강 전 총리가 퇴임하던 날 남긴 6글자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라는 말인데요. 정옥 여사는 이 6글자가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극강 전 총리의 죽음이 이렇게나 수상한데 왜 정옥 여사는 그 당시 침묵을 선택했을까? 시사평론가 리무양 씨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진정서의 문체가 매우 담담하고 개인적 판단이나 감정을 섞지 않은 채 자신이 들은 여러 이상한 정황만을 차분히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진정서는 분명히
정홍 여사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리무양 씨에 따르면 정홍 여사가 그 당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파리 다리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극강 전 총리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면 그는 습근평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만큼 습근평이 전 총리였던 이극강을 해칠 수 있었다면 정홍 여사나 그녀의 딸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홍 여사는 자신과 딸의 신변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담한 고통을 억누르며 일단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정홍 여사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점은 상황이 이미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리무양 씨는 정홍 여사가 더 이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큰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근평이 이미 권력을 상실했거나 적어도 제어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리무양 씨는 이번 진정서는 단순히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개인적 호소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 편지가 어쩌면 습근평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홍 여사의 진정서에는 여러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으며 그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 전반의 전개가 너무도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이 결국 습근평이 이극강 전 총리를 해치는데 직접 관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리무양 씨는 전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권력과 체제 그리고 중공이라는 거대한 사악의 기계에 얽힌 엄청난 암흑의 진실과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전직 총리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을까요? 또 왜 총리의 부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공체제는 결코 정상적인 정치기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공체제는 온통 비밀에 쌓여 있으며 내부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 아니라 인간다움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은 물론 심지어 내부 고위 관료에게조차 책임지지 않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기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극강 전 총리는 중공체제 내에서 넘버2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일단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중공 역사에서 결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국봉, 조자양, 호요방 등 어느 누구도 권력 이양 이후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공체제의 본질 자체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잔혹한 권력투쟁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일종의 마피아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당내 단결이라는 표현은 결국 허울 뿐이며 실제로는 당 내부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기회가 되면 서로를 제거하려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력투쟁이 끝나지 않는 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 또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극강 전 총리의 죽음은 너무나 수상해서 심지어 평범한 일반 시민들조차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장소인 상해 동교 국빈관에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인 서광병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에서 단 하나의 선명한 CCTV 영상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CTV 천국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이런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의사도 가족 누구도 공식석상에 나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은폐이며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고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명백한 암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극강 전 총리가 죽은 뒤 중공체제 전반에서 드러난 차가운 무관심과 침묵을 보고 여러분도 혹시 소름이 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몇 마디의 비통한 애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수사에 나선 사람도 없으며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중공 역사 속에서 계급의 적으로 몰려 몰래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들은 권력투쟁 속에서 구타당하거나 맞아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고 심지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공산당이 정해버렸습니다. 이런 체제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극강 전 총리조차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평범한 국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홍 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극강 전 총리의 아내이자 중공 최고위층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으며 체제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습근평이 얼마나 무자비한 인물인지 그리고 이 체제가 얼마나 비정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년 넘게 침묵을 지킨 것은 아마도 여러 상황을 저울질하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그녀가 판단했음을 뜻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습근평의 권력이 이미 약해졌으며 더 이상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중공 고위층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이제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살벌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안정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권력 투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권이 과연 무슨 집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고 국가를 이끄는 일당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기 총리조차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데다 심지어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까지 한다면 과연 이런 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뼛속까지 썩은 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체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흑사회 조직,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 체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중공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역사는 바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문화 대혁명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반혁명 분자 혹은 흑오류로 몰려 박해를 당했고 가정은 파괴되었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사 천안문 사태 때는 도대체 몇 명의 청년 학생들이 탱크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까? 1999년 7월 강택민은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에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만장일치 반대를 무릅쓰고 진선인을 신앙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악한 박해를 강행했습니다. 수많은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타당했으며 누명을 쓰고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심지어 장기가 생체 적출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파를 대표한다고 여겨졌던 한 전직 총리마저도 정치적 암살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당이 도대체 중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누구를 지켜주었습니까? 그들이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과연 행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재앙이었습니까? 이극강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참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한 깊은 비통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도 아마 이 권력 암투의 폭풍 속에서 끝내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남김으로써 세상이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홍 여사가 이 말을 다시 탄원서에 적은 것은 사실상 습근평에게 보내는 외침이자 전체 중공체제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람을 죽이고 입을 막고 증거를 없앨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 세력도 언론 보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체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한 통의 탄원서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사람들조차 이 체제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홍 여사는 결코 무슨 반혁명 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남편을 위해 한 점의 정의를 구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의라는 것이 중공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극강 사망의 진실을 밝히려는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정홍 여사뿐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중공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은 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극소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 기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고 역사로부터 심판받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전개를 계속해서 주시하며 가장 신속하고 진실된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공산체제의 진면목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